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파괴해야 할 표적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던 걸 떠올리실 겁니다. 깊은 산속에 숨겨진 적의 미사일 기지나 비행장, 아니면 세상을 한 방에 날려버릴 무시무시한 핵시설. 아마 이런 곳을 머리에 떠올리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의 전쟁에서는 그런 군사시설을 부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적의 무기를 박살내야 우리 군인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선배님들, 지금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이 벌어지고 있는 저 중동 땅에서는 전쟁의 룰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사막의 부자 나라 왕족들이 벌벌 떨면서 잠도 못 자고 밤새워 지키고 있는 곳은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미사일 발사대도 아닙니다. 그들이 수조 원을 들여서 최첨단 레이더를 돌리고 방공망을 겹겹이 쳐놓은 곳. 그곳은 바로 물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의아하실 겁니다. 아니, 석유가 펑펑 쏟아져서 돈다발을 깔고 앉아있는 나라가 무슨 물공장을 지킨다고 난리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나라의 숨통을 가장 빠르고 잔인하게 끊어버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요? 아닙니다. 그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미친 짓입니다. 진짜 무서운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마시는 물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화장실 변기물이 안 내려갑니다. 세수도 못합니다. 싱크대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쇳소리만 나고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슈퍼마켓에 뛰어갔더니 생수병은 이미 동이 났고 텅 빈 진열대만 남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그 도시에서 며칠이나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전기가 끊기면 촛불을 켜고 이불을 덮어쓰고라도 며칠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터지면 답답하긴 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밥을 굶어도 물만 있으면 한 달은 버틴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이 끊기면 인간은 단 사흘을 버티지 못합니다. 사흘이 지나면 도시는 생지옥으로 변합니다. 이웃끼리 물 한 모금 차지하려고 칼부림이 납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못해서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씻지 못해서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전에 폭동이 일어나서 나라가 스스로 붕괴해버립니다. 이 무서운 진실을 중동의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땅을 파면 시커먼 기름은 쏟아져 나오지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저주받은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안 옵니다. 강도 없습니다. 호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소금기를 빼고 민물로 만드는 거대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걸 해수 담수화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장 하나가 수백만 명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란이 미국을 향해 길길이 날뛰면서 비난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네 섬에 있는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란은 사람이 마시는 물 공장을 때리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이건 비인도적인 범죄다. 라며 펄펄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고 가장 등골이 서늘해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미국도 이란도 아닙니다. 바로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페르시아만 주변의 걸프 국가들이었습니다. 그 나라 왕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렇게 중얼거렸을 겁니다.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어.
그동안은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해도 댐이나 물공장은 서로 건드리지 말자. 그거 건드리면 다 같이 말라 죽는 거니까 지킬 건 지키자. 이게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룰이 깨진 겁니다. 미사일 기지를 박살내는 것보다 저 거대한 물공장 하나를 터뜨리는 게 적을 굴복시키는데 100배, 1000배 효과적이라는 악마의 계산법이 등장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수천만 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만 해도 3,500만 명이 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가면 그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세계 최고층 빌딩이 서 있고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 큰 인공호수에서 매일 밤 화려한 분수쇼가 열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실내 잠수 풀장도 있습니다. 사막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은 거대한 담수화 공장이 24시간 미친 듯이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이란 뜻입니다. 만약 하늘을 날아다니는 값싼 드론 몇 대가 날아와서 이 물공장에 폭탄을 떨어뜨린다면 그 사막의 기적은 단 하루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왕궁에 사는 왕족들도 거리의 노동자들도 다 같이 목말라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오늘 중동전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진짜 표적입니다. 핵무기보다 100배는 더 현실적이고 잔인한 공포. 바로 단수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저는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이 핏빛물 전쟁의 소름 돋는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돈으로 물을 사서 펑펑 쓰던 사막의 부자 나라들이 왜 지금 드론 한 대 뜰 때마다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에 떨고 있는지, 그리고 식량을 자급자족하겠다며 멍청한 이념에 빠진 이란이 어떻게 스스로 무덤을 파고 나라 전체가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살벌한 타국의 전쟁이 우리 대한민국의 밥상 물가와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자산을 지키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억세게 운이 좋고 축복받은 나라인지, 피 끓는 자긍심과 함께 뼈저린 안보의 교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딴 데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묵직한 통찰의 시간입니다. 중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70년대, 80년대 열사의 땅으로 돈 벌러 가셨던 그 뜨거운 모래바람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매일 보여주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 그 사막 위를 달리는 황금으로 도배된 슈퍼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세계 최고층 빌딩들, 만수르로 대표되는 석유 부자들의 화려한 삶. 흔히들 중동을 석유 위에 세워진 지상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넘쳐나서 주체할 수 없는 부자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그 화려한 빌딩 숲에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그 땅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중동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지역이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목이 타들어가는 척박한 땅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주 단순하고 잔인한 자연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축복받은 대한민국은 1년에 비가 1200mm 정도 내립니다. 봄이면 산에 꽃이 피고 여름이면 계곡에 시원한 물이
콸콸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의 지역은 1년 내내 내리는 비를 다 모아봐야 고작 100mm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가 내리는 겁니다. 바다와 붙어있는 페르시아만 주변 연안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겨우 180mm 정도 비가 흩뿌리고 끝납니다. 비가 적게 내리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태양은 살을 태울 듯이 뜨겁습니다. 여름 낮 기온이 45도에서 50도를 오르내립니다. 공기는 바싹 말라 있습니다. 이런 생지옥 같은 환경에서는 어쩌다 소나기가 조금 내려도 땅에 스며들기도 전에 공기 중으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통계를 보면 이 지역에서 1년 동안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물의 양이 무려 1.8m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는 180mm 내리는데 증발하는 건 10배가 넘는 1.8m인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보다 땅에서 말라 없어지는 물이 10배나 많은 곳. 자연 상태로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고 거대한 인구가 모여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마시려고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갔는데 맑고 시원한 생수 대신 끈적끈적하고 시커먼 기름이 콸콸 쏟아져 나온 겁니다. 자동차를 굴리고 기계를 돌릴 수는 있지만 사람은 단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석유가 바다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동 사람들의 지독한 생존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하늘을 원망하는 대신 땅에서 캐낸 시커먼 기름을 팔아치워서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연을 이겨먹겠다고 결심합니다. 강이 없고 호수가 없고 지하수가 없으면 우리가 직접 물을 만들어서 마시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해수 담수화 산업입니다.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짠 바닷물을 퍼올려서 펄펄 끓이고 특수한 기계로 엄청난 압력을 가해서 소금기와 불순물을 쫙 빼버린 다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순수한 민물로 만들어내는 거대한 연금술입니다. 이 기술 자체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바닷물을 끓여서 민물로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전기와 열이 필요합니다. 웬만한 나라들은 그 연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걸프 국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무한대에 가까운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비싸서 못 되는 석유를 이 나라들은 자기 앞마당에서 퍼올려서 발전소를 돌리고 물을 끓이는데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돈과 에너지를 갈아 넣어서 억지로 생명수를 짜낸 겁니다. 그 결과 지금 페르시아만 해안선을 따라 위성사진을 내려다보면 기괴하고도 소름 돋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닷가를 따라서 수조 원짜리 거대한 담수화 공장들이 빈틈없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450개에 달합니다. 전 세계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시설의 60% 이상이 오직 이 좁은 페르시아만 주변에 다 몰려 있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 나라에서만 하루에 900만 톤의 민물을 바다에서 강제로 뽑아냅니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도 이 거대한 기계 장치에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여기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물 한 방울 안 떨어지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물을 아껴 써야 정상 아닙니까? 빗물 하나라도 받아서 조심조심 써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물을 가장 낭비하고 가장 펑펑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막의 부자들입니다. 사계절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는 유럽의 독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15리터의 물을 씁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 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265리터를 씁니다. 아랍에미리트는 300리터를 쓰고 카타르는 하루에 거의 500리터를 써버립니다. 물이 남아도는 유럽 사람들보다 사막 사람들이 물을 서너 배씩 더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미친 낭비가 가능할까요? 돈의 힘입니다. 바다에서 억지로 물을 뽑아내서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인공 호수를 파고 배를 띄웁니다. 축구장보다 큰 수영장을 만들고 수십 미터 높이로 물을 뿜어 올리는 음악 분수를 털어놓고 밤새워 파티를 씁니다. 심지어 실내에 수십 미터 깊이의 거대한 물통을 만들어 놓고 스쿠버 다이빙을 즐깁니다. 그들이 펑펑 쓰는 그 맑은 물은 강에서 퍼온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시커먼 석유를 활활 태워서 바닷물을 쥐어짜낸 인공 생명수입니다. 자연을 돈으로 굴복시켰다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 화려한 사막의 도시들. 하지만 그 번영의 이면에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은 바보가 아닙니다. 인간이 억지를 부리면 반드시 잔인한 청구서를 내밉니다. 바닷물에서 맑은 물만 쏙 빼내서 쓰고 나면 공장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소금기가 득실득실한 엄청나게 짠 폐수가 남습니다. 이 맹독성 소금물을 그들은 다시 바다로 콸콸 쏟아버립니다. 페르시아만은 좁은 해협으로 막혀 있어서 바닷물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도 않는 갇힌 바다입니다. 매일 수천만 톤의 짠 폐수가 바다로 쏟아지니 바닷물은 갈수록 더 짜지고 썩어갑니다. 바다가 짜지니까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산호초가 하얗게 말라 죽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바닷물이 짜질수록 그 바닷물을 끌어올려 다시 민물로 만들어야 하는 담수화 공장은 더 많은 석유를 태워야 하고 더 빨리 고장이 난다는 겁니다. 물을 만들수록 바다가 죽고 바다가 죽을수록 물을 만들기 힘들어지는 무서운 자기 파괴의 굴레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 공장의 전원 스위치를 끄는 순간 수천만 명의 시민들이 모래사막 위에서 혀를 내밀고 말라 죽게 되니까요. 시니어 선배님들, 이제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저 중동 부자 나라들의 화려한 고층 빌딩과 분수쇼가 조금 다르게 보이십니까? 그들의 화려함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진짜 문명이 아닙니다. 24시간 검은 매연을 뿜어내며 바닷물을 끓이고 있는 거대한 쇳덩어리 기계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려놓은 모래성일 뿐입니다. 자연이 허락하지 않은 도시를 기계의 힘으로 억지로 부여잡고 있는 사상 누각입니다. 석유가 끊기면 자동차가 서지만 당장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 거대한 물공장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저 화려한 도시는 단 사흘 만에 유령과 시체만 나뒹구는 생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턱 밑에는 아주 얇고 예리한 생명선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비극은 중동의 적대 국가들이 이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이미 눈치채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잔인한 전쟁터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확실한 급소를 알아버린 겁니다. 다음 챕터에서 이 거대한 모래성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안가에 줄지어 서 있는 450개의 담수화 공장들이 어떻게 단돈 몇백만 원짜리 장난감 같은 드론 한 방에 불바다가 되고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짐승처럼 울부짖게 되는지. 그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중동 국가들의 가장 뼈아픈 약점과 방어 불가능한 공포의 시나리오를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틀어쓰는 수돗물이 얼마나 뼈저리게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를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바로 이어집니다. 돈으로 자연을 굴복시키고 사막에 인공 오아시스를 만들었다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중동의 왕족들. 하지만 그 화려한 잔치상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폭탄의 이름은 바로 국가 생존의 아킬레스건,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핏줄이 무엇일까요? 텔레비전을 켜는 전기, 자동차를 굴리는 석유,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통신망,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맨 밑바닥에서 인간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진짜 인프라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물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서랍에서 촛불을 찾고 석유가 끊기면 걸어가면 됩니다. 병원에서는 비상발전기를 돌리면 며칠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끊기면,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끊기면 그 어떤 비상사태보다 상황은 수백 배, 수천 배 빠르게 지옥으로 굴러떨어집니다. 밥을 할 수 없고 화장실 변기를 내릴 수 없고 병원에서는 피 묻은 수술 도구를 씻을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이성이 마비됩니다. 단 사흘, 딱 사흘이면 번쩍거리던 현대도시는 원시시대의 아비규환으로 붕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에게 물공장은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이자 생명유지 장치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심장이 너무나 크고 뚱뚱해서 누구나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벌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만 해안선을 따라 위성사진을 보면 기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닷물을 직접 끌어올려야 하니까 담수화 공장들은 당연히 바닷가에 딱 붙어서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조 원짜리 거대한 공장 450개가 해안선에 빽빽하게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는 완벽하고 거대한 표적지입니다. 이건 마치 적군에게 내 심장이 여기 있으니 제발 명중시켜 주시오 하고 관역을 그려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 거대한 표적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중동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뼈저리게 겪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91년 걸프전 때입니다. 당시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면서 정말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그냥 페르시아만 바다에 쏟아버린 겁니다. 시커먼 기름띠가 바다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환경재앙이라고 욕했지만 후세인의 노림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들의 물줄기를 끊어버리는 잔인한 전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담수화 공장은 바닷물을 대량으로 빨아들여서 기계로 거르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빨아들인 바닷물에 시커먼 기름덩어리가 섞여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수천억 원짜리 미세 필터가 순식간에 시커멓게 막혀버립니다. 기계가 멈추고 공장 전체가 올스톱되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주변 국가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물공장이 멈추면 나라가 망하는데 바다가 기름범벅이 되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다행히 미국과 동맹국들이 긴급하게 장비를 투입해서 기름띠를 걷어내는 바람에 최악의 사태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는 달랐습니다. 이라크 군인들이 철수하면서 쿠웨이트의 주요 담수화 시설을 다이너마이트로 직접 폭파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쿠웨이트 시민들은 오랜 기간 씻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끔찍한 물 부족 지옥을 겪어야 했습니다. 부서진 공장을 복구하는데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돈이 날아갔습니다. 이때 중동 국가들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목줄을 쥐고 있는 건 석유가 아니라 담수화 공장이었구나. 저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끝장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공장 주변에 군대를 배치하고 방공망을 깔았습니다. 전투기와 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조 원을 들여서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선배님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전쟁의 룰이 180도 뒤집혀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레이더망에 뻔히 걸리는 커다란 전투기나 수십억 원짜리 거대한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그런 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쏘아 맞히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레이더에도 제대로 안 잡히는 장난감처럼 작은 자폭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인터넷에서 몇백만 원이면 부품을 사서 조립할 수 있는 그 작고 싼 드론 몇 대가 수조 원짜리 레이더망을 교묘하게 뚫고 들어와서 거대한 담수화 공장 배관에 쾅 하고 처박힙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공장이 불길에 휩싸이고 가동이 멈춥니다. 가성비라는 말을 전쟁터에 쓰면 안 되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보다 완벽한 비대칭 무기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이나 아랍에미리트의 발전소들이 이런 싸구려 드론 공격을 받고 불바다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전 세계 기름값이 춤을 추고 주식시장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략가들이 진짜로 공포에 떠는 건 정유 공장이 아닙니다. 다음 타깃이 바로 저 450개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 될 것이라는 끔찍한 예측 때문입니다. 정유 공장이 불타면 석유 수출이 끊겨서 돈을 못 벌 뿐이지만 담수화 공장이 불타면 수백만 명의 자국민이 단 며칠 만에 폭동을 일으키고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이 적군 사령관이라면 어디를 먼저 공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적의 숨통인 물공장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공포와 붕괴를 끌어내는 가장 악랄하고 효과적인 타깃입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는 바다에서 뚝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내륙에 있습니다. 인구가 수백만 명인 거대 도시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물을 마실까요? 페르시아만 바닷가에 있는 담수화 공장에서 물을 만들어서 무려 500km가 넘는 거대한 송수관 파이프를 통해 사막을 가로질러 리야드까지 물을 펌프질해서 보냅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 먼 거리를 파이프 하나에 의지해서 물을 대고 있는 겁니다. 과거 미국의 외교관들이 사우디의 이 기형적인 구조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미쳤다. 사막 한가운데 깔려있는 저 500km짜리 파이프를 도대체 무슨 수로 완벽하게 방어한단 말인가? 이 파이프 중간 어디 한 군데라도 폭탄을 맞아서 터지거나 드론 공격으로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 리야드로 들어가는 생명수가 그대로 끊깁니다. 미국 정보국의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리야드의 물 공급 파이프가 파괴될 경우 그 도시는 일주일을 버티기 힘들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는 수도가 일주일 안에 붕괴한다. 이 보고서를 전해들은 사우디 왕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부랴부랴 파이프를 더 묻고 경비병력을 늘렸지만 500km가 넘는 선을 완벽하게 철통 방어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길고 가느다란 핏줄 하나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두바이 같은 화려한 도시는 아예 100% 가까운 물을 담수화 공장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수화 시설 타격은 곧 국가 해체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국가들은 겉으로는 서로 으르렁대면서도 이 물공장만큼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신사협정을 아슬아슬하게 지켜왔습니다. 내가 저놈의 물공장을 부수면 저놈도 내 물공장을 부술 테고, 그러면 우리 둘 다 며칠 안에 사막에서 말라 죽는다는 공포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니어 선배님들, 지금 중동의 정세가 어떻습니까?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치고받고 사방에서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다닙니다. 이성이 마비된 광기의 전쟁터에서 그 알량한 신사협정이 언제까지 지켜질까요? 궁지에 몰린 독재자나 테러 집단이 마지막 발악으로 상대방의 담수화 공장으로 자폭 드론을 날려보내는 순간, 그날로 중동은 묵시록에 나오는 생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미사일 기지를 폭격하고 레이더망을 부수는 건 애들 장난입니다. 수백만 명의 목을 죽여주는 물줄기를 끊어버리는 이 핏빛 단수 시나리오야말로 현대 전쟁에서 가장 잔인하고 막을 수 없는 최후의 비대칭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술의 한계로 벌벌 떠는 걸프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아예 멍청한 이념과 독재의 망상에 빠져서 자기 나라의 목줄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사일을 맞은 것도 아니고 폭격을 당한 것도 아닌데 오직 잘못된 정책 하나 때문에 지하수가 다 말라붙고 수도 전체가 땅속으로 푹푹 꺼지고 있는 기가 막힌 나라. 다음 챕터에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명분 아래 어떻게 국가의 물을 탕진하고 스스로 집안 치마의 재앙을 불러왔는지, 자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독재가 불러온 참혹한 환경 자살의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닙니다. 무능한 지도자와 이념이 결합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똑똑히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바닷물에 국가의 목숨을 걸어놓은 사막 부자들의 끔찍한 약정을 보셨습니다. 드론 한 방에 거대한 담수화 공장이 멈추고 도시가 말라 죽는다는 공포. 그건 기술에 너무 의존해서 생긴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저 중동 땅에는 바다에 의존하는 부자 나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 보이고 돈도 많고 군사력도 센데 정작 나라 전체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기가 막힌 나라가 있습니다. 미사일을 맞은 것도 아니고 드론 공격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나라 지도자의 멍청한 이념과 독재의 망상 때문에 자멸하고 있는 나라. 바로 이란입니다. 많은 분이 이란도 다 똑같은 모래사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이란은 국토가 엄청나게 넓고 북쪽으로는 높고 험준한 산맥이 병풍처럼 쳐져 있습니다. 겨울에는 산에 눈이 하얗게 쌓이고 봄이 되면 그 눈이 녹아서 거대한 강물로 흘러내립니다.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는 부러워서 배가 아플 정도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억지로 끓여서 짜내지 않아도 강물과 지하수가 흐르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이란은 앞서 말씀드린 물전쟁의 공포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담수화 공장이 폭격을 당해도 강물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란은 나라 전체가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며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가뭄이 몇 년째 이란 대륙을 덮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산에 눈이 쌓이지 않으니까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거대한 호수들은 바닥을 드러내고 하얀 소금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끔찍한 곳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입니다.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입니다. 서울보다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할 거대한 댐들의 저수율이 지금 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댐에 물이 없어서 바닥에 갈라진 진흙만 보인다는 뜻입니다.
도시에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000만 명의 시민들이 집집마다 거대한 플라스틱 물탱크를 사다 놓고 물을 배급받아 쟁여놓고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물을 못 내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오니까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비극의 원인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 수십 년째 철천지 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온갖 경제 제재를 받아서 물건을 내다 팔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권력자들은 아주 무식하고 극단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미국 놈들한테 고개 숙이지 않겠다. 우리가 먹을 식량은 우리가 직접 키운다. 자급자족해라. 이 말 한마디가 나라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란은 분명히 건조한 나라입니다. 비가 적게 오는 곳에서는 농사를 크게 지으면 안 됩니다. 밀이나 옥수수처럼 물을 엄청나게 빨아먹는 작물은 돈을 주고 외국에서 사다 먹고 대신 자기들은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경제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멍청한 이념에 빠진 독재 정권은 그 상식을 무시했습니다. 식량을 무기로 서방과 싸우겠다며 사막과 다름없는 메마른 땅에 억지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는 턱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땅을 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수십만 개의 우물을 파고 강력한 모터 펌프를 달아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미친 듯이 빨아올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땅속에 고여있던 소중한 지하수, 국가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아껴두어야 할 그 마지막 생명수를 농사짓겠다고 펑펑 퍼다 쓴 겁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란에서 국가 전체가 쓰는 물의 90%가 오직 농사짓는 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시고 공장을 돌리는 데 쓰는 물은 고작 10%도 안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국가의 물 90%를 빨아먹는 그 농업이 이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10% 남짓이라는 겁니다. 돈도 안 되는 농사를 짓겠다고, 서방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국가의 피와 살 같은 생명수를 땅바닥에 쏟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농사가 아니라 국가 자살 행위입니다. 지하수를 그렇게 무식하게 빨아먹으면 땅속은 어떻게 될까요? 물이 가득 차서 땅을 받쳐주고 있던 공간이 텅 비어버립니다. 텅 빈 공간 위로 무거운 흙과 아파트와 빌딩들이 누르고 있으니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내 한복판에서는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경악할 만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의 땅바닥이 매년 수십 센티미터씩 푹푹 꺼지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집안 치마라고 부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번듯한 아파트가 매년 땅속으로 쑥쑥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멀쩡하던 아파트 벽에 어른 주먹이 들어갈 만큼 쩍쩍 금이 갑니다. 도로가 푹 꺼져서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고 달리던 자동차가 그 구멍 속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땅속에 묻어놓은 가스배관이 뒤틀리고 터져서 언제 도시가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든 게 아닙니다. 미사일을 맞은 게 아닙니다. 이념과 독재의 눈이 먼 지도자가 땅속의 물을 다 뽑아버려서 나라의 수도가 통째로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참다 못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물을 달라. 농사를 멈추고 강물을 돌려달라. 땅이 꺼져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목이 말라 죽겠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절규에 독재 정권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총을 들었습니다. 자국민의 가슴에 실탄을 쏘고 최루탄을 던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시위하는 농민들과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고 몽둥이로 때려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의 끔찍한 민낯입니다. 자국민에게 총을 들이대는 지도자가 무슨 놈의 국가안보를 논하고 인간의 존엄을 말합니까?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돈을 믿고 기술에 취해서 사막에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드론 한 방이면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이란은 알량한 자존심과 반미 이념에 취해서 스스로 땅을 파고 자기 무덤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가 와도 물을 담을 그릇이 다 망가졌으니 이 나라는 비가 와도 망하고 비가 안 와도 망하는 회생 불가능한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니어 선배님들, 텔레비전에서 중동의 시위 장면이나 전쟁 뉴스를 볼 때 이제는 그 이면을 보셔야 합니다. 저 멀리 모래바람 날리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능한 지도자와 잘못된 국가정책이 어떻게 수천만 국민의 삶을 짓밟고 여러분이 가진 전 재산인 집과 땅을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가라앉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반면교사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듯이 국가의 리더십과 여러분의 지갑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재자가 총구로 국민을 위협하며 지배하는 나라는 결국 자연의 순리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하다가 스스로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살벌하고 피비린내 나는 중동의 물전쟁과 국가 붕괴의 현장을 보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한지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봐야 합니다. 미사일보다 무서운 게 단수고 핵무기보다 무서운 게 무능한 정치라면 도대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마지막 결론 챕터에서 아주 속 시원하고 뼈를 때리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에 석유를 주고 물을 주지 않은 하늘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도대체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저 오만한 사막의 부자 나라들 목구멍에 물을 밀어 넣어주는 그 위대한 기술이 과연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 이 결론을 들으시면 아, 내가 정말 축복받은 나라에 태어났구나. 이 나라를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겠구나 하는 피 끓는 자긍심과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선배님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화려하게만 비춰지던 사막의 부자 나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끔찍한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돈이 썩어나게 많아서 황금으로 자동차를 도배하고 다녀도 결국 마실 물 한 모금이 없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값싼 드론 한 대에 국가의 운명이 휘청거리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자기 나라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쏘는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알량한 이념을 지키겠다고 땅속의 물을 다 뽑아 쓰다가 결국 수도 전체가 땅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중동의 생존 게임을 보면서 저는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늘은 참으로 공평하구나. 신은 결코 한 나라에 모든 것을 다 주지 않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은 저 중동 사람들에게 파도 끝이 없는 검은 황금, 석유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땅만 파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들을 70년대부터 뼈저리게 부러워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저주받은 땅인가? 왜 우리는 저 뜨거운 사막까지 날아가서 남의 나라 건물을 지어주고 피땀을 흘려야 하는가? 한탄하고 또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하늘이 우리에게 석유를 안 주신 대신에 도대체 무엇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르지 않는 맑은 물과 사계절이 뚜렷한 금수강산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수도꼭지를 틉니다. 콸콸 쏟아지는 깨끗한 물로 세수를 하고 밥을 짓습니다. 산에 가면 어디서나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땅을 파면 맑은 지하수가 솟아오릅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해서 돈 주고 산다는 생각조차 제대로 안 해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 사막의 왕족들은 우리가 화장실 변기 내릴 때 펑펑 쓰는 그 물 한 바가지를 얻기 위해서 수조 원짜리 거대한 공장을 짓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군대를 동원해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은 석유보다 귀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사실.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이 가슴을 쫙 펴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위대한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 오만한 사막의 부자들이 매일 마시고 씻고 수영장을 채우는 그 물, 바닷물을 끓여서 민물로 만드는 그 어마어마한 해수, 담수화 공장. 그거 도대체 누가 지어준 줄 아십니까? 미국이 지어줬을까요? 일본이 지어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어줬습니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업과 기술자들이. 그 뜨거운 열사의 땅에 가서 용접봉을 들고 땀 흘려 지어준 공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꾸는 기술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들은 땅에서 솟아나는 기름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 기름으로 물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기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어준 그 공장이 멈추면, 우리 기술자들이 유지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저 황금옷을 입은 왕족들도 단 사흘을 버티지 못하고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부러워하던 저 아랍의 화려한 분수쇼와 사막의 기적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땀방울과 기술력이 없었다면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신기루였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피가 끓어오르지 않으십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한탄했던 우리의 과거가 사실은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있는 엄청난 축복이자 기적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여기서 멈춰서서 국뽕에만 취해 박수를 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살벌한 중동의 물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뼈 때리는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물이 아무리 맑고 풍부해도, 우리 기술력이 아무리 세계 최고라고 해도 그것을 지켜낼 강력한 힘이 없으면 언제든 남의 노예가 됩니다. 단돈 몇백만 원짜리 자폭드론 한 대에 수백만 명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저 중동의 현실을 보십시오. 아무리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지켜낼 국방력이 없으면 그 나라는 하루아침에 지옥이 됩니다.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오직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무력과 철통 같은 안보 위에서만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란의 참혹한 몰락을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이념에 빠져서 서방과 싸우겠다는 알량한 자존심 하나로 국가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다 뽑아 써버린 나라. 자국민이 목말라 죽겠다고 거리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고 실탄을 쏘고 몽둥이질을 하는 미친 독재 국가. 아무리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체제가 썩고 리더가 무능하면 나라는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땅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튼튼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을 목숨 걸고 유지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수도꼭지를 틀 때 쏟아져 나오는 그 시원한 물줄기를 보며 부디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꿈조차 꾸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결코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피 흘려 이 땅을 지켜낸 호국 영령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떼약볕볕 내리쬐는 중동 사막으로 날아가 모래바람을 마시며 달러를 벌어온 바로 여러분, 시니어 세대의 그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맑은 물을 마시고 안전한 방에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미사일보다 무서운 게 단수고 핵폭탄보다 무서운 게 무능한 정치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마르지 않는 강물을 가진 이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를 우리 자식들이 더 안전하고 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니어들이 흔들림 없는 안보관으로 중심을 꽉 잡아주셔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안보를 우습게 여길 때 선배님들이 호통을 치고 똑바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중동의 치명적인 비밀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진실이 선배님들의 가슴에 뜨거운 자긍심의 불꽃을 피웠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을, 이 나라를 향한 사랑을 가감없이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운 댓글 한 줄이 모여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시니어 연구소는 언제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선배님들의 든든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가장 날카롭고 진실된 정보만을 파헤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 소장이었습니다. 축복받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